여러분 독서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번 달에는 특히 좀 다양한 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달의 책은 판타지물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책 좀 지루해졌을 때쯤, 아니면 글밥 좀 이렇게 늘리고 싶은 그런 때쯤 이렇게 판타지물을 접하면 아이가 빠져들듯이 읽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역시 요즘에 판타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읽고 손에서 놓지 않는 판타지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지금 이 해리포터 시리즈 원서를 읽기 시작했고, 또 이 책에 빠져서 이틀 동안 그냥 꼼짝 안 하고 이 책을 다 읽더라고요. 맞아요. 이 책 되게 재밌었죠. 네네. 우리가 판타지 소설을 한 번도 소개를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아이들이 이렇게 판타지에 되게 빠져들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문학에서도 사실 판타지라는 장르가 엄청 인기몰이를 하고 있대요. 옛날에는 사실 저희 엄마 시절에는 저희는 뭐 판타지라고 해봐야 책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스타워즈라든지 E.T. 같은 거에서 이제 사이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나중에 저희가 이제 좀 성인이 됐을 때 해리포터나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만났잖아요. 근데 영화로 저희가 만났었잖아요, 대부분.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이제 지금 조금 늦었죠. 외국에 비해서. 지금 되게 아동 문학에서도 판타지 장르가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판타지 이제 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특별한 책 하나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판타지물이 일단 아이들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판타지 스토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사실 모든 글 읽기가 갖고 있는, 독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판타지는 뭐가 더 장점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저도 판타지를 누구보다 많이 읽은 저희 이제 아이하고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자유로운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자유사고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이나 조금 다른데요. 네.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이제 호빗도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이 이제 중간계라고 하는 정말 우리들 세상과는 상관없는, 그쵸.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배경으로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판타지를 이제 하이 판타지라고 하는데요. 요 대부분은 요정이라든지 난쟁이, 마법사, 이런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창조물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네. 이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틀을 깨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이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유연한 생각들을 경험하면서 뭐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어떤 학업을 할 때도 항상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력은 당연히 같이 가는 거겠지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선과 악, 그리고 도덕에 대한 판단력에 대한 건데요. 아주 뭐 일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판타지에서는 되게 권선징악의 구도들이 그려져요. 그래서 정의를 구하고 악을 물리치고, 우리가 아이들이 히로물에 열광하는 것처럼 판타지 속에 영웅이 존재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좀 정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판타지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현실 세계하고는 딱 맞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거기서 볼 수 있는 도덕관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것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사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깊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일단 재밌다는 겁니다. 재미를 불러일으켰다는 거는 동시에 다독을 이끌어낸다는 건데요. 어떤 장르보다는 판타지가 재밌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꿈과 환상, 모험의 세계가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주인공을 응원하는 이제 하나의 독자로서 책을 이렇게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다독을 하게 됩니다. 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시리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 책에 쭉 더 빠져서 계속 읽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읽는 습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많은 정보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판타지물은 시리즈에 따라서 정말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간접 경험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펄시 잭슨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는 기본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고 나머지 릭 라이얼단의 모든 소설들이 여러 나라의 신화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100% 이 책들을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알게 됐을까 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더라고요. 장르가 다르지만 SF도 마찬가지죠. 사이파이도 그 과학의 원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지식을 알게 모르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밖에도 판타지는 생각보다 일반 그 리얼리스틱 픽션이나 일반 책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어휘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캐릭터를 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다양한 어휘를 흡수하는 능력 등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그 네 가지 플러스죠. 이상의 그 많은 장점들이 굉장히 고스란히 잘 담겨 있으면서 초등학교 전학년에 걸쳐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잘 쓰여진 오늘 이 도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벌써 그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인데, 해리포터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사에서 영화로 벌써 계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고가 완성되기 전에 25개국에서 판권이 벌써 수출된 정도라고 하고, 현재는 이 시리즈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총 31개국에서 판권 계약이 성사돼서 정말 최고의 기대작 이라고 꼭 오징어 게임 같이, 그죠? 전 세계에 막 약간 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책이 되는가 봐요. 난리예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너무 궁금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편, 2편 이렇게 나왔고요. 3편을 지금 이제 출간 예정을 두고 있어요. 실제로 2편은 이게 영국 책인데, 영국이 이제 지난 9월 30일에 발행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먼저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이고, 이 작가인 잭 맥키트는 동화 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래요. 그리고 극작가고, 근데 이 책이 심지어 무려 그의 첫 책이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너무 스포일하면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줄거리를 드리면, 이 1편에서는 이제 벳선이라는 친구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있고,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511살 먹은 젊은 모습을 하고 있는 늙은이가 있어요. 이분은 그 괴물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데, 괴물이 원하는 것을 주고 젊음의 묘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자기의 모습을 젊게 유지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괴물이 정말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2편은 신기했던 게 저는 그거예요. 1편만한 2편은 없다고 하는데 2편이 저는 훨씬 재밌었어요. 2편은 처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했고, 그냥 한 번에 한 자리에서 1시간 정도에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지루하지를 않았어요. 끊을 수도 없었고, 제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맨 마지막에 좀 유치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굉장한 흡입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1편에서 이제 트럼펫으로 이제 괴물을 물리쳐요. 어쨌든 깊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근데 이 괴물이 굉장히 작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클로댓이라는 앵무새가 꼭꼭 삼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계속 변화를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괴물이 점점 더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굉장한 아이들이 흥미로운 요소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이제 이 두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이 얼마나 재미있길래 이렇게 어린이들 마음을 사로잡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책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판타지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단 천방지축 말괄량이 벳선이는 막 친구 코에 지렁이를 들이밀고요. 진짜 거침없이 악동짓을 하면서 대담하고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이게 이 초등학생들이 여기에 빠져든 이유가, 벳선이가 본인은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은 특히 범생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인데 하고 싶은 욕구는 속에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511살 현재 여기서는 511살의 젊은 늙은이 에베네셀도 굉장한 미스테리한 사실
그런 거잖아요. 과거들이 나오더라고요. 유지하는 묘약을 얻어서 500년 넘게 이렇게 괴물과 함께 살았던 그런 인물.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조건 토해내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 이런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고, 또 굉장한 그 매지컬한 요소들이,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끝날 것 같은 흥미가 그 다음으로 또 연결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 굉장하게 전개가 빠르고 반전을 계속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것. 우리가 헨젤과 그레텔에서 행복했던 분위기가 급속적으로 막 반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막 몰아치잖아요. 이 책도 좀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고 유쾌하고 되게 웃기게 느끼면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몰입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서평들 좀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처음으로 이 책으로 한 자리에서 완독을 했다고 그런 서평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책이 영국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로알드 달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스타일에서 볼 수 있는 유머들. 도대체 로알드 달 스타일의 유머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막 토론을 했는데요. 되게 어딘가 유치해요. 굉장히. 되게 유치한데 읽다 보면 슬쩍 웃고 있어요. 이런 유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치 있고 유쾌한 문장들에서 아이들의 이 잠재워 있는 유머 코드를 굉장히 발동시키게 하는. 예전에는 18세기, 19세기에는 판타지가 현실주의적인 글쓰기보다 가치가 낮다고 여겨졌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리얼리즘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 소설은 성인 남자 독자를 위한 것이고, 판타지와 로맨스는 여성과 어린 독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요즘 이제 21세기 출판계에서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판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톨킨이 일으킨 어떤 판타지 웨이브가 이제 뭐 연령을 떠나서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판매고를 보이고 있는 이 판타지라는 것은 아동 쪽의 판타지입니다. 오죽하면 성경 다음으로 해리포터 시리즈가 많이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 할로윈도 다가오고 10월 이렇게 좀 쌀쌀한 날씨들이 다가올 때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판타지를 이렇게 시작으로 좀 책의 재미에 푹 빠져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달의 책에서 그 판타지물과 함께 이렇게 데서니의 괴물의 묘약 소개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지금 2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게 1권인데 1권 10분께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아이들 그 판타지 어떤 책들 좋아하는지도 남겨주시고, 또 아이가 이제 판타지물에 빠지게 된 계기 이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권을 나 지금 바로 좀 봐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부탁을 드려서 좀 추가 할인이 가능하도록 링크를 열어드렸거든요. 댓글과 정보란 확인하셔서 그쪽으로 구매하시면 신간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